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디아어 민서채입니다. 혹시 지난번에 올렸던 마그네슘 영상 보셨나요? 그 영상에 정말 많은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정말 그 시간에 먹으니까 다리에 쥐가 안 나요. 그동안 아침에 먹고 있었는데 이제 밤에 먹으니까 잠이 훨씬 잘 와요. 같은 좋은 후기들이 쏟아졌죠. 하지만 그 중에는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마그네슘을 먹는데도 아직 깊은 잠을 못 자겠어요. 뭔가 하나가 부족한 느낌이에요. 지난 영상에서는 마그네슘 복용 효과를 제대로 누리는 팁을 알려드렸는데 댓글을 보니 여전히 잠 못 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숙면을 위한 완성판이라고 할까요? 마그네슘의 힘을 진짜 잠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몸의 피로만 풀렸다면 이제는 머리까지 편안해지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마그네슘의 효과를 완성시키는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꿀입니다. 에이, 꿀이요. 그거 그냥 당분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마그네슘에 꿀을 더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잠이 정말 잘 옵니다. 그동안 잠이 안 왔는지 그 이유가 단번에 풀릴 거예요. 수면제 없이도 스르륵 툭 하고 잠드는 밤이 올 겁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언제, 어떻게 먹으면 가장 좋은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혹시 아직 지난 마그네슘 영상을 못 보셨다면 그 영상을 먼저 본 뒤에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 고정 댓글에 다시 링크를 달아둘게요.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특히 나는 약 안 먹고도 숙면하고 싶다, 수면제 좀 줄이고 싶다, 밤마다 다리 쥐나 저려서 잠을 깬다 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마그네슘 영상 보고 왔어요. 이어서 봅니다 등등 후기도 좋고 뭐든 좋습니다. 불면의 진짜 원인, 멜라토닌 그 이전. 자, 꿀 이야기에 앞서 먼저 불면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갑시다. 잠을 잘 자려면 도대체 뭘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머리만 대면 바로 잠들고 어떤 사람은 눈을 감아도 두세 시간씩 뒤척이는 걸까요? 나는 이렇게 잠을 못 자는데 쟤는 그냥 눕자마자 자냐? 이렇게 비교해 보신 적 한 번쯤 있으시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머리만 대면 바로 잠드는 사람들, 예를 들어 회사에서도 회의하다가 꾸벅 졸고 버스 타면 바로 기절하는 분들.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아, 잠이 진짜 많다. 그런데 사실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 몸이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잘 나와서 편안하게 잠드는 게 아니라 몸이 너무 지치고 신경이 과로하다가 그냥 전원이 꺼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잠이 잘 오는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보통 이렇습니다. 금방 잠들지만 깊게 못 자요. 중간에 꼭 깨져.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고 낮에도 계속 피곤합니다. 이건 숙면이 아니라 탈진성 수면입니다. 기절하듯이 자는 거지 제대로 회복되는 잠은 아닌 거예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렇습니다. 누워도 잠이 안 와요. 몸은 분명 피곤한데 뇌가 깨어있는 느낌이죠. 눈은 감았는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돌아갑니다.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몸이 지금은 밤이야, 이제 자도 돼 라는 수면 신호를 제때 못 받는 상태예요.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둘 다 문제입니다. 너무 지쳐서 그냥 꺼져버리는 몸. 자야 할 시간인데도 각성 상태가 꺼지지 않는 몸. 결국 핵심은 똑같습니다. 몸과 뇌가 별표 지금은 밤이다, 이제 쉬자 별표라는 신호를 받아야 하는데 그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 바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멜라토닌이 분비되어야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몸이 스스로 잠들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멜라토닌이 혼자서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멜라토닌은 원료가 있어야 만들어지고 조건이 맞아야 분비됩니다. 그 원료가 뭐냐?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은 낮 동안 햇빛을 쬐거나 기분 좋은 일을 할 때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행복 호르몬이에요. 낮에 세로토닌이 충분히 만들어져야 밤에 그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이제 잘 시간입니다 라는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떤가요? 햇빛을 잘 안 쬐고 실내에만 있고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죠. 결국
낮에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니 밤에도 멜라토닌이 부족한 거고, 지금은 밤이야, 자야 해 라는 신호를 제대로 못 받는 겁니다. 결국 불면의 진짜 뿌리는 멜라토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앞 단계인 세로토닌이 부족해서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꿀과 마그네슘은 바로 이 부분을 건드려 줍니다. 꿀의 놀라운 역할, 세로토닌의 문을 열다. 그럼 세로토닌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세로토닌이 낮에 생성되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몸속에 있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그것을 재료로 세로토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트립토판 $백슬래시사인 라이테로 세로토닌 $백슬래시사인 라이테로 멜라토닌 이렇게 바뀌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립토판이 뇌까지 가야 하는데 뇌로 들어가는 문이 굉장히 좁습니다. 게다가 트립토판 혼자 그 문을 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아미노산들도 같은 문을 타고 들어가려 하죠. 그래서 줄이 길어요. 트립토판은 맨 뒤에서 기다리다가 자리를 못 잡고 밀려나 버립니다. 그때 등장하는 게 바로 꿀이에요. 꿀 속에 있는 천연 당분이 혈당을 살짝 올려주면 줄 서 있던 다른 아미노산들이 근육 쪽으로 이동해 버립니다. 앞에 줄이 빠지니까 트립토판만 남게 되죠. 그 순간 트립토판이 지금이다 하고 뇌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로토닌이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겠죠. 결국 꿀은 멜라토닌이 만들어질 수 있게 뇌로 가는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꿀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를 잠재우는 힘이에요. 우리가 긴장하거나 걱정할 때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는데요. 이 수치가 높게 유지되면 세로토닌이 만들어지지 못해요. 그런데 꿀의 당분은 이 코르티솔 수치를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잠을 못 자는 진짜 이유는 멜라토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전 단계인 세로토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꿀은 그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뇌로 재료를 보내주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이중 작용을 합니다. 이제 꿀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하셨죠? 황금 조합, 꿀 플러스 마그네슘의 시너지. 이제는 다시 마그네슘으로 돌아가 봅시다. 마그네슘 영상 내용 기억나시죠? 밤, 잠들기 전 마그네슘을 먹으면 흡수율이 가장 높고 몸이 스스로 휴식 모드로 전환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꿀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조합이 만들어내는 효과는 정말 명확합니다. 입면 시간 단축, 머릿속이 조용해지고 눈꺼풀이 빨리 무거워집니다. 야간 각성 감소, 한밤중에 깨던 패턴이 점점 사라지고 깊은 잠이 이어집니다. 근육 경련 완화, 다리 쥐나 손발 저림이 줄고 아침에 몸이 훨씬 가볍습니다. 이것이 바로 꿀과 마그네슘의 진짜 시너지입니다. 메모 숙면을 위한 구체적인 복용법. 이제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시간, 조합, 형태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복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최고의 타이밍. 잠들기 1시간 전. 꿀과 마그네슘은 잠들기 약 1시간 전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이 가장 좋은 이유는 앞에서 많이 설명드렸으니 넘어갈게요. 몸이 스스로 휴식 모드로 전환을 시작하는 시간을 잡아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어떤 꿀을 고를까? 생꿀의 중요성. 꿀은 크게 정제꿀과 생꿀로 나뉩니다. 정제꿀, 가열을 거쳐 불순물을 제거한 맑고 단맛이 강한 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열 과정에서 효소와 미네랄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그냥 설탕물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생꿀, RAW 허니 가열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꿀입니다. 벌집에서 바로 채취하며 숙면에 필요한 효소와 아미노산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생꿀은 약간 탁하고 결정이 생기거나 향이 진할 수 있지만 그게 오히려 진짜 꿀의 특징입니다. 색은 진한 황금빛이거나 어두운 갈색에 가까운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꿀을 고르실 땐 라벨을 잘 보세요. 가열하지 않은 또는 별표 RAW 허니 별표라고 적힌 것을 선택하세요. 섭취량, 티스푼으로 1스푼, 약 5g 10g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타이밍이에요. 미지근한 물 한 잔에 타서 마시면 됩니다. 찬물은 피하세요. 몸의 온도를 떨어뜨리면 멜라토닌 분비가 늦어집니다. 3. 어떤 마그네슘을 고를까? 글리시네이트형. 마그네슘 영상에서 종류별 특징을 자세하게 다뤘지만 숙면이 목표라면 가능하면 글리시네이트형을 선택하세요. 이 형태는 흡수율이 높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용량, 성인 기준으로 200mg에서 400mg 사이면 충분합니다. 피로가 심한 분, 아침 식후 150mg, 저녁 잠들기 전 150mg, 총 300mg으로 나누어 드시면 낮의 에너지 유지와 밤의 숙면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잠을 위해 드시는 분, 저녁 한 번에 200mg에서 400mg 정도면 충분합니다. 꿀과 마그네슘의 황금 조합 루틴. 꿀도, 마그네슘도 선택했다면 이제 같이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 밤 9시 30분 미지근한 물, 약 200ml에 생꿀 1티스푼을 넣고 잘 저어줍니다. 동시에 섭취, 여기에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1알을 함께 드세요. 마그네슘이 분말 형태라면 꿀물에 함께 풀어서 마셔도 좋습니다. 이게 바로 꿀과 마그네슘의 황금 조합이에요. 꿀이 들어가면 혈당이 살짝 올라가면서 트립토판이 뇌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 상태에서 마그네슘이 들어오면 신경이 안정되고 근육이 부드럽게 풀리죠. 이때 느낌을 말씀드리면 눈이 스르륵 감기고 생각이 조용해지며 몸이 따뜻하게 녹는 느낌이 듭니다.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반복되면 몸은 스스로 기억합니다. 이 시간, 이 조합이 오면 나는 쉬어야 한다. 그래서 매일 같은 시간대에 꾸준히 꿀과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하면 몸이 자동으로 이완 리듬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잠들기 1시간 전, 미지근한 꿀물 1잔, 그리고 마그네슘 1알. 흔한 실수 4가지, 주의사항. 이제 꿀과 마그네슘 복용법을 알았으니 끝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바로 주의 사항이 남았습니다. 꿀과 마그네슘을 먹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흔한 실수 4가지를 중심으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시간을 놓치는 경우. 꿀과 마그네슘은 언제 먹느냐가 효과의 절반 이상입니다. 꿀이 들어가서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는데 최소 30분 이상 걸리거든요. 마그네슘도 흡수되어 근육과 신경에 전달되기까지 약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자기 직전이 아니라 잠들기 1시간 전이 맞는 타이밍이에요. 너무 늦게 먹으면 결국 깊은 잠으로 못 들어갑니다. 두 번째 실수, 잘못된 꿀을 고르는 경우. 많은 분이 마트에서 100% 꿀이라고 쓰인 제품을 사시죠. 그런데 그 100% 안에는 정제당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벨에 벌꿀 함량 30% 이상 혹은 당류 첨가 같은 글씨가 보이면 그건 진짜 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꿀은 오히려 혈당만 올리고 세로토닌 합성을 방해할 수 있어요. 라벨과 원재료명을 꼭 확인하세요. 탁하고 진한 생꿀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 실수, 마그네슘 형태를 잘못 고르는 경우. 전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마그네슘이 같은 게 아닙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이것이에요. 약국에서 마그네슘 달라니까 싼 걸 주길래 그냥 먹었어요. 그게 바로 산화 마그네슘입니다. 산화형은 흡수율이 낮고 위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럼 사람들은 마그네슘은 나랑 안 맞아요 라고 말합니다. 숙면을 위해서라면 글리시네이트형이 가장 좋고 그 다음이 시트레이트형이에요. 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흡수율이 높은 형태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실수, 생활 리듬을 무시하는 경우. 꿀과 마그네슘이 제 역할을 하려면 몸이 리듬을 인식해야 합니다. 낮 동안 햇빛을 쬐지 않으면 세로토닌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아요. 세로토닌이 없으면 밤에 멜라토닌이 만들어지지 않죠. 그럼 꿀을 먹어도 재료가 부족해서 작동이 약합니다. 또 하루 종일 커피를 마시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몸속 마그네슘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꿀도 먹고 마그네슘도 먹었는데 얘 효과가 없지. 사실은 복용 문제가 아니라 리듬이 깨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낮엔 햇빛, 밤엔 꿀과 마그네슘. 이 두 개가 짝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4가지만 피하셔도 꿀과 마그네슘의 효과는 2배, 3배로 달라집니다. 수면제가 아니니까 하루 이틀은 별 차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3일에서 5일만 지나면 몸이 바뀝니다. 개인 맞춤형 복용, 나이와 체질에 따른 조정.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정할 부분을 짚어볼게요. 시청자분들 중 60대 이상이 많으시죠? 1. 60대 이상 시니어분들. 이 연령대는 유산이 줄어들어서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소화가 약하고 변비도 있는 분들은 시트레이트형이 편합니다.
하지만 숙면이 목적이라면 글리시네이트형이 훨씬 좋습니다. 둘 다 위의 자극은 거의 없으니 본인 체질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연령대의 목표는 깊은 잠이지 많은 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당뇨나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 이분들은 꿀을 아예 빼면 세로토닌 재료가 부족해집니다. 양 조절이 중요해요. 꿀은 한 스푼이 아니라 절반 이하, 약 2-3g 정도만 넣으세요. 이 정도면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세로토닌 합성에는 충분한 양입니다. 그 대신 마그네슘은 300mg에서 350mg으로 약간 늘립니다. 마그네슘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3. 여성 갱년기 이후 호르몬 변화로 코르티솔이 올라가 밤에 자주 깨는 현상이 많은데요. 이분들은 꿀의 양을 조금 늘리고 마그네슘은 글리시네이트형 250mg 전후로 꾸준히 매일 같은 시간에 드세요. 2주에서 3주만 지속하면 야간 각성 횟수가 뚜렷하게 줄어듭니다. 4. 낮 동안 피로가 심한 남성. 이 경우에는 마그네슘을 아침과 저녁 2번 나누는 루틴으로 바꿉니다. 아침 식후에 시트레이트형 150mg, 저녁 잠들기 전에는 글리시네이트형 200mg 이렇게 나누면 좋습니다. 꿀은 저녁 한 스푼만 드세요. 이렇게 하면 낮에는 에너지 유지, 밤에는 숙면으로 이어지는 이중 효과가 생깁니다. 5. 운동을 자주 하거나 다리지가 심한 분들. 이분들은 땀을 통해 마그네슘이 많이 빠져나가므로 총량을 400mg까지 늘려도 좋습니다. 운동 후 30분 이내에 물 한 잔과 함께 마그네슘을 먼저 드시고 자기 전에는 꿀을 추가하세요. 이렇게 하면 근육 피로가 줄고 밤새 지나는 증상이 거의 사라질 거예요. 정리하자면 나이, 체질, 컨디션에 따라 마그네슘의 형태와 타이밍, 용량, 그리고 꿀의 진함과 양을 조금씩 조정해야 합니다. 숙면을 극대화하는 하루 일과. 자,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께 제가 꿀과 마그네슘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하루 일과를 말씀드릴게요. 딱 일주일만 실천해도 몸의 리듬이 바뀌는 걸 느낄 겁니다. 아침, 눈을 뜨면 커튼을 열고 햇빛을 10분 이상 쬐어주세요. 세로토닌을 깨우는 신호예요. 숙면은 아침 햇빛에서 시작됩니다. 아침 식사 후 가능하면 검은 콩, 두유 한 잔 또는 바나나 반 개를 드세요. 여기엔 트립토판이 풍부해요. 세로토닌의 원료를 준비해 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꿀이 들어올 때 재료가 이미 준비돼 있어서 멜라토닌이 더 잘 만들어집니다. 오후 2시, 3시, 이 시간대에는 카페인을 멈춰야 합니다. 카페인은 몸속 마그네슘을 빼앗는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시점 이후로는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로 바꿔주세요. 저녁 7시경, 가벼운 식사 후에 산책을 하세요. 20분에서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건 단순히 소화를 돕는 게 아니라 몸의 온도를 서서히 올려서 잠들기 전에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만드는 리듬이에요. 밤 9시 30분, 숙면 준비 시작. 불빛을 조금 낮추고 휴대폰 화면을 멀리하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막습니다. 가능하면 조명은 노란색이나 주황빛으로 바꾸세요. 잠들기 1시간 전, 꿀 1스푼과 마그네슘 차례입니다. 미지근한 꿀물에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한 알을 드세요. 그리고 나서 편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보세요. 이완 호흡, 이때 호흡을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를 반복하세요. 이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마그네슘이 작용하기 딱 좋은 상태를 만듭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이 과정을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하세요. 같은 시간대, 같은 온도, 같은 순서. 이게 몸의 리듬을 만드는 비결이에요. 정말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처음엔 그냥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3일쯤 지나면 몸이 반응합니다. 그때부터는 억지로 자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눈이 감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 꿀과 마그네슘, 이 두 가지로 숙면을 완성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생님, 저는 교대 근무라 밤 9시에는 이미 일하고 있어요. 저는 저녁 8시쯤 자요. 저는 새벽 3시에 자요. 모두가 하루 주기가 다르고 일하는 시간, 자는 시간이 모두 다르죠. 그래서 딱 9시에서 10시로만 누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잠들기 1시간 전이에요. 그 시간을 기준으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 안에는 시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걸 생체 리듬 시계라고 부릅니다. 그 시계는 일하는 시간, 먹는 시간, 자는 시간에 따라 매일 새로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몇 시가 아니라 언제 잠드는가에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밤 8시에 자는 분이라면 7시쯤에 따뜻한 꿀물 한 잔과 마그네슘. 새벽 2시에 주무시는 분은 새벽 1시쯤 꿀물과 마그네슘을 드시면 됩니다. 매일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면 몸은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이 시간, 이 조합이 오면 이제 쉴 때구나. 자, 이제 모든 걸 정리해 볼게요. 시간은 달라도 순서는 같습니다. 꾸준히 반복하면 몸이 다시 리듬을 찾습니다. 수면제 없이도 자연스럽게 잠이 올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꿀과 마그네슘은 약이 아닙니다. 몸이 잊고 있던 자연의 순서를 다시 돌려주는 가장 부드러운 방법입니다. 낮에는 빛으로 깨우고 밤에는 꿀과 마그네슘으로 감싸주면 몸은 그 자체로 완벽히 회복합니다.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한 꿀물에 마그네슘 한 알. 오늘도 이렇게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그냥 듣고 끝내지 마시고 오늘 밤 꼭 실천해 보세요. 단 한 번만 해봐도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변 가족이나 친구분께도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불면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직접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 디아어민 서채였습니다. 오늘 밤 편안하게 주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다시 가볍게 눈 뜨시길 기원합니다.